자, 미래의 잠재성이 누구보다 클 수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은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를 신속하게 잡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정미라의 포커스는 청년의 그 안목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정미라의 포커스 26번째 손님으로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룬 이충희 기욤 뷰티하우스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욤 뷰티하우스 대표원장 이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네. 떨립니다. 네. 우리 기욤 뷰티하우스는 몇 년도에 처음에 창업을 했나요? 현재 저는 이제 기욤 본점과 네. 호수 중앙점 두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본점 오픈일 21년도 1월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본점 운영 10개월 만에 분점을 냈습니다. 그럼 1호점과 2호점이네요. 네. 그럼 혹시 지금 대표님의 지금 나이가 올해로 30입니다. 그러면 28에 그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미라의 포커스에서 최근에 몇 주간 그 창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딱 맞는, 게스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30이시군요. 예. 청년, 창업을 원하시는 분 나이대가 이제 그 나이대를 제일 많이 또 원하세요, 사실은. 초창기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직장을 좀 다니시다가, 본인의 창업을 원하는 또 나이가, 그때 28, 9, 30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고 싶은 나이대에 창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인기가 많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또 K-뷰티 쪽에 창업을 하셨는데, 먼저 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인기가 있을까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K-뷰티가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네. 동남아 진출도 하고, 전 세계 뷰티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K-뷰티의 유명세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 무엇보다 이제 유튜브,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겠죠. 또 이런 창조물을 만들어내신 또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원장님 그럼 지금 30이시면 28에 청년 창업을 이루신 거네요. 네. 예. 요즘은 그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워낙에 열정과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청년 창업을 하는데, 또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학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요. 또 저희 대학인 전주 기전대학에 또 보면은 그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많은 또 교육도 하고 또 연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이 또 주로 하고 싶어 하는 또 아이템 중에서도 이 뷰티 관련 창업을 또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뷰티 관련 창업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네. 면허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자격증도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자격증, 면허증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왜냐면 고객을 상대하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마인드로 서비스를 잘 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나이가 좀 지긋이 많으신 분, 경험이 아주 많으신 원장님께서 어떤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김하늘처럼 해주세요 하셨대요. 근데 이제 헤어스타일을 김하늘처럼 이제 해놨대요. 그랬더니 그 고객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대요. 왜냐면 이제 페이스가 아무래도 김하늘이 아니니까 화를 내셨대요. 근데 김하늘이 아닌데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헤어스타일은 김하늘인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러면 성형외과 가셔야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어때요? 좀 긴장이 풀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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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잘 응대할 수 있는지, 이것도 진정한 서비스의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 창업을 이룬 우리 이충희 대표님께서 이런 서비스의 마인드를 아직 갖기에는 어떠세요? 나이가 조금 어리셔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역시 네. 그 청년들은 네.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예, 전 나이가 조금 어려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런 질문이 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역시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답변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기성세대가 되는 거죠. 네. 또 우리가 이제 청년 창업을 하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금력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료라든가, 뭐 인테리어 비용, 이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헤어샵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뷰티하우스를 창업을 할 때, 그래도 이 정도의 금액은 갖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목돈의 규모가 좀 있을까요? 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매장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임대료? 네, 임대료를 제외하고 제가 따져봤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거 외적으로 미용 기자재 비용이 상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용 기자재라고 하면 이제 미용 의자, 그리고 샴푸대, 그리고 펌을 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하고 이제 각종 부대 시설 비용도 같이 포함을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3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그러면은 이 대표님의 그 뷰티하우스를 잠깐 보고 오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이 3천 정도를 투자하셨던 게 1호점이죠? 그럼 2호점은 조금 더 투자를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볼 때, 그럼 1호점과 2호점의 영상을 조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영상을 보니까 2호점을 정말 좀 더 투자를 한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어느 정도 2배 정도까지 더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네, 2배 가까이 투자를 한 것 그렇군. 같습니다. 네. 그러면 1호점에서 이제 최소 맥시멈으로 한 3천 했다면 여긴 한 6천 정도? 네네. 네. 여러분이 그 3천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딱 3천은 아닙니다.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걸 빼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금액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목돈을 조금 있어야 되겠네요.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 대표님께서도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뷰티하우스에서 이제 일을 좀 하셨을 건데, 몇 년 정도를 이렇게 하셨나요, 일을? 인턴 생활 포함해서 7년 정도. 7년. 했던 것 같습니다. 목돈을 알차게 모으셨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뷰티하우스 창업을 희망하시는 또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겠다. 내가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꿀팁을 좀 전수를 좀 해주신다면요. 꿀팁이라면 일단은 각종 법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법을요? 네. 예. 네네. 네, 왜요? 예를 들자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원장님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럼 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창업을 할 때, 중요한 그 법률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근로기준법도 또 중요하군요. 네. 그럼 원장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대표님의 그 기욤 1호점, 2호점에, 함께 계시는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는 총 몇 분이신가요? 총 10분 계십니다. 10분. 그럼 그분들에 대한 또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걸 또 하나하나 또 맞춰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계약서를 쓸 때는 다들 서로 열심히 읽어보고 쓰나요? 아니면 안 읽어보고 그냥 사인을 하나요? 서로 같이 읽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부. 똑같은 서류로 두 부를 준비를 해서 같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중에서 이 뷰티하우스 뿐이 아니라 아마 그 별도의 다른 사업 분야에도 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고 창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이제 이충희 기욤 대표님께서는 기욤 1호점과 2호점을 또 창업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헤어 파트입니다. 얼굴의 완성은 헤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80%가 차지한다. 그만큼 헤어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저처럼 이제 페이스가 완벽한 사람은 너무 웃지 마시고요. 어떠한 헤어스타일도 무난히 소화할 수 있지만 아주 이제 까다로운 고객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는 고객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원장님께서는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아니면 안 어울린다. 원장님이 설득을 해서 바꿉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담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깊이 있는 상담을 해야지만이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의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네,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고객님의 스타일도 고려를 해서 조율을 하는 쪽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기신다면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을 계속 우겨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계속 상담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담을 하면 좀 만족도가 너무 올라가죠? 네. 예. 헤어에 대한 관심은 그 세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죠? 젊은 층은 이제 염색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중년층은 탈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염색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 중에서 이제 길에 이렇게 다녀보면 염색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표님은 특히 이제 헤어의 많은 분야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특히 염색에 상당히 많은 그 친송을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께서 염색을 멋지게 또 빛나게 하는 방법, 또 그리고 염색 후 또 관리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염색은 특히 특성상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표면이 많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큐티클이 많이 손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광이나 조명을 받았을 때 이제 표면이 푸석거리거나 그리고 건조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발의 표면을 정돈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트리트먼트 네. 그리고 헤어 오일 필수적으로 발라주어야 그 모발 표면이 정돈되었을 때 윤기도 나 보이고 촉촉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모발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중년층을 위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좀 탈모가 걱정이 될 나이입니다.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몇 개가 빠졌나? 이제 볼 나이가 됐습니다. 네. 탈모를 좀 늦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또 탈모가 또 늦추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고, 또 이미 진행이 되어서 머리카락이 또 많이 빠진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펌이나 커트를 또 잘하면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또 하더라고요. 머리카락 숫자가. 네. 또 그렇게 하는 또 방법도 있는지요? 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물어봤나요? 일단은 탈모 진행에 있어서 이제 제가 고객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네. 그게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저녁에 꼭 샴푸를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전 아침에 합니다. 바꿔야 되겠네요? 네, 왜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두피의 유분이나 이제 헤어 제품에 이제 먼지들이 많이 달라붙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냥 방치를 하고 주무시게 되면 두피의 염증이나 트러블로 인해서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저녁에 샴푸를 안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야 살아야 되는군요. 네. 예. 자, 이제 우리 대표님 덕택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머리를 감고 잘 말려서 소중한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을 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이충희 대표님께서는 기욤 1호점과 2호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10분의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계세요. 추후에도 더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제 기욤에 문을 두드릴 텐데, 우리 대표님께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준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나를 조금 더 이제 다른 디자이너와 차별할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특기요? 네. 헤어 디자인 외적으로도 그림이나 디자인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영상 제작까지 네. 두루두루? 네. 두루두루 겸비해야 되겠군요. 네. 이 헤어 쪽의 전문가뿐이 아니라, 우리 대표님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역량을 가진 디자이너 선생님을 또 구하시는군요. 예. 지금 이제 기욤 대표님께서는 1호점과 2호점을 운영 중이신데, 혹시 그렇다면 3호점을 혹시 오픈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세요?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이 있어서, 네. 일단 시장을 조사하고 있고, 방문도 해보고 있어요. 어딘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비밀입니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확정되면 정미라이 포커스에 먼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충희 대표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그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하실 계획인지,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후임 양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교육팀을 한번 꾸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제품 개발 쪽으로도 조금 공부를 해서 제품 개발팀도 한번
꾸려보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아, 이충이란 이름을 네. 건 브랜드 제품 만들고 싶군요. 네. 예. 아,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젊음의 그 에너지, 젊음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네. 예,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떨리셨죠? 네. 예. 아, 오늘 정밀의 포커스 참 그 젊은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청년 창업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 창업자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경험 나눔이 필요합니다. 정밀의 포커스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